아, 그 추석 연휴 녹강 설문 결과를 보니까 그 뭐 대다수 학생이 녹강을 원하고 반대하는 학생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다 찬성이기 때문에 녹강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신 부록으로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이 제이숲을 이용해서 웹페이지 게시판 내용을 긁어오는 그런 내용이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아니죠. 엄밀한 의미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 백엔드 그러니까 이 수업이 자바 백엔드 개발자를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인데 그 엄밀한 의미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아니지만 그 네트워크로 뭐 자바 백엔드 개발자가 흔히 구현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긁어오는 구현. 그걸 보통은 파이썬으로 많이 구현하죠. 파이썬이 그 구현하기 좀 편하고 쉬우니까. 그런데 뭐 자바 백엔드 개발자라면 자바로 구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죠. 파이썬보다는 아무래도 자바가 성능이 좋으니까. 그리고 자바로 구현하는 것도 이런 편리한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 뭐 파이썬에 비해서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고 또 이런 웹 크롤링이라고 하죠. 이런 걸. 그 게시판 웹페이지의 내용을 긁어오는 웹 크롤링. 이 이번 연휴 녹강 주제인데 시험 범위도 아니고 다른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수업 진도와도 무관한 별도의 내용이니까 그 언제 들어도 상관없어요. 추석 연휴 기간 혹시 지방 내려갔다 오느라고 바빠서 못 듣는 학생은 뭐 나중에 들어도 수업 진도와 무관한 전혀 다른 별도의 곁가지 내용이니까 저희가 듣기 편할 때 들으면 돼요. 아, 그리고 참고로 출석과 연동도 되지 않아요. 안함. 듣고 싶은 학생이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시험 범위도 아니고 뭐 진도와도 무관하고 추석도 연동 안 한 그런 내용을 강의하지만 자바 백엔드 개발자라면 자바로 웹 크롤링 하는 거 이거 필요해요. 나도 종종 그 내 개인적인 취미로 나는 서버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서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선가 그 공공 데이터 받아오기도 하고 저 또는 다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면 거기서 긁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자바 백엔드 개발자라면 공부하는 것을 매우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고 오케이 들어갑시다. 이 JSOUP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구현이 매우 편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고 이런 백엔드 라이브러리는 버전업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서 이게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인데 2년 전에 1.16였는데 1.21이면 그래도 버전이 꽤 올라간 셈이죠. 아무튼 뭐 중간 번호만 올라간 것은 사용법, 호환성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 오케이. 첫 자리, 숫자 세 자리 중에 첫 자리가 바뀌면 호환이 안 돼요. 다시 공부해야 되는 큰 변화야. 두 번째 자리가 변경된 것은 호환은 되되 기능이 약간 추가되었다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는 기능 전혀 변경된 거 없고 버그나 뭐 결함 뭐 그런 거그 해결했다. 끝자리예요. 세 번째 자리. 오케이. 방금 클릭해서 다운로드 했고
다음에 그 자바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그 lib 폴더를 만들고, 자, 다운로드한 그 자르 파일을 그 폴더로 이용하면 돼요. 이동하면 돼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아니다.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뉴 폴더에서 lib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그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 자르 파일을 복사해 넣으면 되는데, 그 탐색기에서 그 다운로드한 그 파일, 다운로드 폴더 가면 있죠. 이걸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잘라내기, 카피 컷 페이스트, 파일도 카피 컷 페이스트가 돼요. 탐색기에서. 자, 잘라내기 한 다음에 여기 lib 폴더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페이스트, 여기 있다, 페이스트 하면 들어오죠. 잘라내기 했는데 여기서 안 없어지네. 뭐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고, 왜냐면 여기 들어갔잖아. 지우고, 여기 다운로드 한 다음에 탐색기에서 뭐 복사 혹은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lib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간단히 프로젝트 폴더 안에 lib 폴더 아래에 이 jsoup 이 jar 파일을 간단히 다운로드해서 복사할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 운영체제에서 저 폴더 찾아가 가지고 복사했을 때는 이클립스가 새 파일이 거기 복사된 걸 바로 인식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리프레시 하면 보인다, 뭐 그 얘기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운영체제에서 복사 안 하고 바로 이클립스에서 lib 폴더 만들고 여기다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기서 만들었으니 여기서 바로 보이죠. 어떻게든 아무튼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lib 폴더 만들고 그 lib 폴더 아래에다가 이렇게 jar 파일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혹시 넣는데도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리프레시 하면 보인다라는 거. 이걸로 충분하지 않고 그 프로젝트 빌드 패스에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빌드 패스, add to build path. 자, 왜 메뉴가 안 보여? 여기 있다. build path, add to build path 하면, 자, referenced libraries, 이게 바로 그 이 프로젝트에서 그 referenced 참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사실 lib 폴더에다 넣는 건 꼭 안 해도 돼. 꼭 다른 폴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찾아가지고 그 빌드 패스에 추가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백업할 때 이 라이브러리 빼놓고 백업하면은 또 귀찮게 그때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어쩌고 귀찮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프로젝트 디렉토리 아래에 있으면 프로젝트 디렉토리 백업할 때 같이 집 압축해서 백업할 때 같이 백업되니까 이 방법이 제일 편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평범한 자바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추가하는 그 작업을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했죠.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해 넣고 빌드 패스에 추가하고. 자, 그런데 스프링을 배운 학생이라면 스프링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이 과정이 자동이에요. 그 스프링 메이븐 디펜던시라고 있죠. 스프링 프로젝트라면 메이븐 디펜던시에 나 이러이러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라고 체크 항목이 없다면은 그 디펜던시를 그
form.xml 파일에다가 그 디펜던시만 따다다닥 뭐 입력하거나 붙여넣기만 해주면 스프링 그 도구가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자동으로 빌드 패스에 추가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자바 고수가 되면 라이브러리를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빌드 패스 추가하고 이거 귀찮지.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스프링이라는 도구가 매우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프링이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빌드 패스에 추가해주는 그 라이브러리들 중에 하나가 웹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인 거죠. 그래서 스프링이 곧 웹이 아니고 스프링은 자바 개발자들이 개발을 편하게 도와주는 많은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자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게 매우 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바 고수 개발자들이 다들 스프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데 그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웹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인 거죠. 그래서 스프링이 곧 웹이 아니야. 그래서 웹이 아니더라도 자바 개발자라면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웹 크롤링 하려고 하죠. 나 어떤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렇게 다운로드하고 빌드 패스 이렇게 설정하기가 귀찮다. 그러면 스프링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 스프링이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자동으로 설정해 주니까. 꼭 웹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오케이. 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한두 개 정도밖에 사용 안 할 테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라이브러리를 뭐 대여섯 개 이상 사용하게 된다. 여러분 이제 자바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라이브러리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럴 때는 기본적인 꼭 웹 프로그래밍 아니고 뭐 크롤링 한다 할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한다 할지 그런 어떤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든 스프링 프로젝트로 하면 돼요. 꼭 웹만 스프링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 우리 학교 공지 게시판 글 목록을 긁어올 거예요. 크롤링 해 올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게시판의 구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웹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로 구현한 게시판이라면 그 크롤링 해오기, 콘텐츠를 이렇게 긁어서 가져오기, 긁어서 가져온다, 긁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크롤링 한다라고 웹 크롤링 긁어오기가 쉬워요. 크롤링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프론트엔드 기술로 구현한 게시판이라면은 훨씬 더 좀 복잡해요. 다행히 우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웹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로 구현되어 있어서 프론트엔드 기술만으로 전체를 구현한 그런 웹페이지라면 크롤링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서 긁어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먼저 크롤링 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긁어와야 되니까 그 필요한 내용만 고르기 위해서 그것만 딱 필요한 내용만 딱 꺼내려면은 그 전체 구조를 알아야 이 구조에서 이 부분에 내가 필요한 컨텐츠가 있구나. 딱 그것만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컨텐츠 태그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개발자 창을 열고 파악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공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여기 공지 게시판에 들어와서 F12 키를 눌러서 개발자 창을 열고 엘리먼트 탭 그다음에 요거 이 부분 이걸 클릭하고
클릭하고 마우스로 이쪽에 컨텐츠 웹페이지 쪽에 갖다 대면 이렇게 반전되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태그에다가 놓고 클릭하면 그 태그를 여기서 이쪽 여기 보여줘요. 여기서 클릭해도 반전이 되고 여기서 클릭해도 아이고 넘어갔다. 다시 게시글을 클릭했구나. 게시글을 클릭해서 안으로 넘어간 거고 클릭. 또 넘어가네. 이게 문제네. 클릭하면 여기 선택이 되는데 그러면 클릭해도 안 넘어가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네. 요거 오케이 요거죠. 요거 이렇게 찾아요. 그럼 찾았다면은 이쪽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 태그 구조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스크롤 테이블 이런 div 태그 아래에 테이블 태그 보드 테이블 horizon 1이라는 클래스의 테이블 그 아래 tbody 아래에 그 다음에 tr이지 뭐 tr인데 제목이 하나 둘 세 번째 td 태그고 클래스가 td subject. 자 이런 구조. 이러이러한 태그 아래에 있는 이런 태그의 게시글 제목이 있구나. 이렇게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방금 그 찾은 내용 요약했더니 방금 이거 이런 테이블 태그였죠. 그 다음에 여기 tr class notice 여기 첫 번째 요거 tr class notice 이게 그 요거 그 게시글 목록에 상단 고정 있죠. 상단 고정이 클래스 노티스인 것 같아요. 그쵸? 얘만 이게 있고 나머지는 없지. 그쵸? 나머지는 없어. 클래스하고 끝나. 즉 상단 고정일 경우만 여기 노티스가 들어가고 나머지 애들은 노티스가 없어요. 그냥 클래스라고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d num 뭐 state, subject, ing, write, date, access, file 각각 컬럼인 거 당연히 컬럼인데 얘를 아래로 내려야지. 얘는 닫아버리고 오케이. 자 이게 넘버인데 얘는 노티스 상단 고정은 저렇게 알람 아이콘이 있고 스피커 아이콘 그 다음에 상단 고정이 아닌 건 넘버가 보이죠. 그 다음에 상태인데 비어있고 상태 안 비어있는 건 뭔가 스테이트 값이 안 비어있는 게시글은 없네. 다 비어있네. 뭔 상태지? 다시 스테이트 그 다음에 subject 이게 제목 ing는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write 작성자 date 날 작성일 access 조회수 파일 첨부 파일 그렇구나. ing하고 state는 지금 안 보이죠. 비어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파악을 해요. 이런 태그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고 자 이제 긁어오는 구현 챕터 12 패키지를 만들고 소스 밑에 만들어도 되지 뭐. 패키지 챕터 10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안에 클래스 그 샘플 1을 만들고 자, 이 코드를 다 붙여놓고 자, 이렇게 여기 빨간색이라가 나는 건 이 패키지를 못 찾겠다는 거고 이게 그 JSON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JSON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설치 안 된 거야. 근데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어디 갔지? 여기 있잖아. 추가됐는데 왜 이러지?
아, 이거 지금 내가 자바 21 프로젝트를 만들었거든. 자바 21 프로젝트는 라이브러리를 등록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 여기 에러가 난 거. 라이브러리는 지금 여기에 다운로드해서 제대로 레퍼런스드 라이브러리스 여기 나오면 제대로 된 거예요. 여기서 보이기만 하면 레퍼런스드 라이브러리에서 보이잖아. 그런데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자바 그 17부터인가 그 모듈 어디가 여기 있어. 모듈 인포 그러니까 모듈 개념이 생겼고 그 모듈 그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그 모듈 인포.자바에 또 등록해 줘야 돼요. 자바 17부터 새로 생긴 기능이야. 그래서 여기 클릭해 주면 이것도 캡처해야겠다. 오케이. 여기 위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거 클릭하고 이거 눌러주면 이 라이브러리가 모듈 인포.자바에 등록이 돼요. 그러면 자바 자바 17이 아니라 자바 9부터구나. 자바 9 이상부터는 라이브러리를 모듈 인포.자바 파일에 등록해야만 하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자, 해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등록됐는지 모듈 인포.자바를 열어봅시다. 여기 이게 등록된 거예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됐고 실행 run Java application 오케이. 뭐야 또 에러네. 이게 class not found exception 그러니까 이런 에러가 떴을 때 그 caused by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caused by 에러가 그 근본 원인이고 6 more가 있다는데 생략을 했네. 별로 안 중요해서 생략을 했겠죠. 아무튼 요게 지금 출력된 메시지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caused by 이게 제일 처음 그 발생한 에러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러 때문에 연쇄작용으로 또 요런 에러가 났다라는 거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caused by 제일 아래 caused by 에러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요 클래스 not found 클래스 못 찾겠다. 요거 못 찾겠다라는 거고 이 클래스를 지금 우리 소스 코드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죠.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제이숲이 사용해요. 또 우리 이 소스 코드는 제이숲을 사용하고 제이숲이 또 얘를 사용하니까 결국은 얘도 필요하지. 그런데 못 찾겠다예요. 이게 자바 그 옛날 자바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 자바는 이 모듈 개념이 생겨서 필요한 패키지를 여기에 등록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아까 이건 자동으로 등록됐죠. 아까 이게 없을 때 요런 에러가 났고 그래서 왜냐면 못 찾겠다 해도 똑같이 이거 제이수 못 찾겠다 이거 못 찾겠다는 거랑 같아. 그러면 여기 그러면 이거 모듈 info.java에 요거 등록하면 된다라고 여기 힌트가 나와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등록이 돼서 해결했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얘는 제이숲은 이 자바 org.으로 시작하는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자바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에 빌드 패스 추가해 준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모듈 인포에 requires 등록해 주는 거고 이 자바로 시작하는 패키지들은 자바에 들어 있어. 그리고 레퍼런스도 되어 있어. 여기 JRE 여기 열어보면 라이브러리 자바로 시작하는 거 잔뜩 있죠. 여기 있네. java.net.http 여기 있잖아. 여기 java.net.http
이것도 레퍼런스 된 건데 기본적으로 자바에 있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자바에 없어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빌드 패스에 추가한 거.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사용할 거라면 이것만 등록해 주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만 등록하면 돼요. java.net.htp였죠. 오케이. 자, 이게 자바 개발자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패키지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바 패키지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바로 시작하는 패키지라면 이미 자바에 포함되어 있고 레퍼런스도 되어 있어요. 여기 레퍼런스 여기 보면 이게 패키지 이름들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는 모듈 인포.java의 require에 그 패키지를 등록만 하면 된다. 등록 안 하고 사용하면 이런 걸 볼 수 있다. class not found exception. 그리고 패키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패키지고 이 클래스 못 찾겠다. 이거 안에서 나온 에러예요. 그리고 자바로 시작하지 않은 패키지라면 org죠. org. 이건 다운로드 받고 그래서 여기 풀잭 폴더에다 꼭 풀잭 폴더에 다운로드 안 해도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백업할 때 풀잭과 같이 백업되는 게 좋으니까 아무튼 다운로드 받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reference libraries에 이렇게 빌드 패스에 아까 add 메뉴 있었죠. add to build path 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requires 모듈 인포에 이렇게 등록해주고 이게 자바에서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일. 이거 귀찮잖아. 그래서 스프링 사용하는 거야. 스프링은 이거 자동으로 해줘요. 자, 이제는 실행이 될 거예요. 오케이. 네, 강의 노트에다가도 이렇게 수정하라고 적어놨고 방금 실행이 됐죠. 게시판 목록이 출력이 됐어요. 자, 코드를 하자면 여기 적어놨지만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거 첫 줄 URL이지. 우리 학교 게시판 공지 게시판 URL 여기까지 이 뒤에 쿼리 스트링 빼고 땡 요거 이 공지 게시판 URL이고 자 jsoup.connect 자 jsoup이 이 URL에 connect에서 get http request 요청 중에서 어떤 웹페이지를 가져오는 요청이 get이에요. 웹페이지를 가져와라. 그래서 다큐멘트 자 가져온 웹페이지예요. 자 jsoup 라이브러리 편하죠. 이거 한 줄로 웹서버에 연결해서 웹페이지 전체를 가져와요. 다큐멘트 객체로. 자, 그 다음에 jsoup 굉장히 편해요. 이 다큐멘트 객체.점 select 내가 원하는 태그만 딱 select 고를 수 있고 이 내가 원하는 태그만 딱 고르는 이 표현식이 expression 문자열이 뭐냐면은 CSS 셀렉터 문자열이에요. CSS 셀렉터. 웹 개발 입문이랄지 이런 웹 관련 HTML, CSS 수업을 들은 학생은 이거 CSS 셀렉터 배웠겠죠. 이거 프론트엔드 개발자든 백엔드 개발자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웹 디자인할 때는 물론이고 크롤링 할 때 뭐뭐뭐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CSS 셀렉터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은 CSS 셀렉터를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웹 개발 입문 수업에서 잘 배웠을 거라고 가정하고 혹시 제대로 못 배운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 하는 학생은 CSS 셀렉터 뭐 튜토리얼도 많이 있으니까 튜토리얼 검색해 보면 많이 나와요. 요거 W3 스쿨 이거 추천해요. 이거 뭐 웹브라우저 여기 눌러서 번역도 한글 번역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 추천하고 아무튼 공부해야 되고 오케이 table.board table.origin 1 점이 뭐냐면 클래스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분석을 했지. 자, 테이블 태그인데 점 보드 테이블. 보드 테이블이라는 클래스 값이 있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horizon 1. 자, 얘도 클래스니까 점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요 태그를 의미하는 그 표현식이 이거예요. 테이블 점 왼쪽이 태그 이름이고 점 오른쪽이 클래스 이름이에요. 보드 테이블 또 하나 더 점 horizon 1 이걸 말해요. 보드 테이블도 있고 horizon 1도 둘 다 클래스에 있는 테이블 태그. 그 테이블 태그 아래에 t 바디 태그, t 바디 태그, t 헤드 태그도 있는데 그건 제외하려고 t 바디를 적어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테이블 어디 갔어? 테이블 예주에 얘 밑에 t 헤드도 있고 t 헤드 아래에도 tr이 있어. 얘는 제외해야지. 얘는 제목이니까 여기 요거부터 가져오려고. t 바디 아래에 있는 tr만. t 바디 아래에 있는 tr 점 노티스 그냥 tr 하면 전부다. 근데 점 노티스를 붙여주면 얘만 요 tr만. 그래서 전부 다 가져와야 되니까 노티스를 안 붙여야지. 그냥 tr이라고 하면은 클래스 무관하게 t 바디 아래에 있는 tr 전부 다가 돼요. 그걸 싹 가져와라. 이 문서에서 추출해라. 그러면 여러 개니까 엘리먼트 tr 태그 목록이 돼요. 그 tr 태그 그렇게 tr 태그만 추출했고 그 tr 태그의 내용 텍스트 내용 태그 사이에 있는 텍스트예요. 태그 부분 제외하고 태그 부분 제외한다는 건 요 부분은 태그죠. 이 태그 부분 제외하고 지금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부분이 다 텍스트야. 이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태그 사이 텍스트 부분만 다 모아서 출력해라 라는 코드예요. 쉽죠? 쉬워. JSON 가지고 웹 크롤링 구현하기 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부분 자, 일반 공지 여기는 일반 공지 여기는 일반 공지가 안 보이는데 여기는 있나 보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텍스트가 있긴 있나 봐요. 있네. 있는데 일반 공지라는 그 태그에는 일반 공지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일반 공지라는 텍스트가 안 보이고 여기 아이콘이 보이죠. 이건 CSS 서식으로 그렇게 내용을 바꿀 수도 있어요. CSS 서식으로 일반 공지라는 텍스트 대신 아이콘으로 바꾼 거예요. CSS 서식이 생각보다 막강해. 오케이. 일반 공지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못 가져오고 요거 제목 여기 요 부분이 제목 텍스트인데 요거 2025년 2학기 분할 납부 자 이렇게 여기 제목 그 다음에 여기 이 태그 사이 텍스트는 비었고 요거 총무처 회계팀 여기 있구나 총무처 회계팀 제목은 안내 여기까지가 제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날짜 그 다음에 여기 조회수 마지막 0은 뭐냐 마지막 0은 첨부 파일인데 텍스트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죠. 이것도 0이 안 보이는 이유는 454까지만 보이죠. 454까지만 보이고 이 0은 안 보이는데 이것도 역시 서식으로 CSS 서식으로 0은 안 보이고 0이 아닌 건 이런 아이콘이 보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봅시다. 얘도 여기 봐봐. 얘는 0이 아니고 첨부 파일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으니까 이 글자가 여기는 글자로 텍스트로 안 보이고 아이콘으로 보이죠. 이것도 CSS 서식으로 한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뭐 텍스트 CSS 서식은 무시하고 텍스트만 싹 긁어왔으니까 여기 첨부 파일이라는 텍스트도 긁어온 부분이 어디 있겠지. 여기 3271 응? 1이라고 긁어왔네. 171 다음에 1이야. 근데 여기는 1이 아니라 첨부 파일인데.
흥미롭군. 그치, 17 다음에 1인데 여기는 첨부 파일이야. 그러면 이건 그 얘는 또 얘가 무시하는 게 CSS 서식이 여기 아이콘 보이는 건 CSS 서식이에요. 첨부 파일 대신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도 그 아까 여기 뭐였지? 일반 공지 대신에 아이콘이 보이지? 이런 건 CSS 서식이 다르게 보이게 바꿔준 거고 크롤링은 그거 없이 그냥 텍스트만 싹 긁어온 거고 근데 텍스트가 얘가 긁어온 텍스트는 1인데 여기에 있는 텍스트는 첨부 파일이죠. 서로 다르죠. 이렇게 다른 건 자바스크립트가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프론트엔드 그 웹페이지는 크롤링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이런 JSON 크롤링이 또 뭘 못하냐면 자바스크립트가 뭔가 바꿔놓거나 뭔가 추가해 놓은 그런 컨텐츠는 못 긁어와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건드리기 전 컨텐츠만 긁어올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건드리기 전 컨텐츠는 여기 텍스트가 1이었는데 첨부 파일로 바꾼 거 보니까 이건 자바스크립트가 바꿔놓은 거야. 그리고 또 CSS 서식은 이 첨부 파일이라는 텍스트 대신 아이콘으로 바꿔놓은 거고. 웹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웹 디자인도 이 정도 영역에 가면 디버깅까지 해야 되는 복잡다단한 이슈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성공을 했고 코드 설명 뭐 내가 말로 했고 별로 어려울 거 없으니까 읽어보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정확히 제목 부분만 꺼냅시다. 그러려면은 제목 부분만 꺼내려면은 그 태그 구조를 또 알아야 돼. 그래서 딱 여기서 다시 이게 제목이죠. 제목 strong이 있고 그거의 부모 A가 있고 그거의 부모 td.td subject가 있고 그거의 부모 tr이 있고 그 위에 tbody 그 위에 table.broadtable.horizon1 자 그거 그렇게 딱 여기서 분석한 다음에 그걸 딱 요약해 놔야죠. 이거였죠. 아 strong을 빼먹었네. strong A 안에 strong이 있죠. 아 근데 얘만 스트롱이고 여기는 스트롱이 없나? 여기도 스트롱이 있네. 그쵸? 스트롱 빼먹었어. 스트롱이 있어. href url이 있고 이게 게시글 본문보기 url이에요. href a 태그. 그래서 제목을 클릭하면 요 본문으로 보기로 넘어가는 거죠. strong 안에 텍스트가 있고. 자, 이렇게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example 2 자, 여기까지 똑같고 이제 tr 텍스트를 전부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자, tr에서 또 또 꺼낼 수 있어요. 실렉트가 아니라 실렉트는 그런 태그들을 다 찾아라 해서 다 찾는 거니까 이 리턴 타입이 태그들 여러 개 엘리먼트예요. 그런데 select first는 그런 태그 첫 번째 하나만 찾아라. select first. 그래서 하나만 찾으니까 리턴 타입이 엘리먼트 하나야. 단수형이죠. 얘는 복수형. select는 여기에 해당하는 태그 다 찾아라. select first는 첫 번째 하나만 찾아라. 그래서 복수형, 단수형. 자, td.td subject. 왜 td냐면 이게 tr부터 찾으니까 tr 아래에 있는 tr 아래에 td.subject.
이 각각의 TR에 대해서 각각의 TR에 대해서 요 각각의 TR에 대해서 요거 뭐 각각의 TR 여기도 있고 있죠. 이 각각의 TR에 대해서 그 아래 td.subject 이거죠. td.subject 이걸 찾아라. 그 td.subject 아래에 있는 a 태그를 찾아라. 그래서 이게 리턴되는 엘리먼트가 a 태그예요. a 태그의 href 값이 바로 그 게시글 본문 보기 URL이고 a 태그 a.text 하면 그 아래 스트롱 태그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스트롱 태그 여기 안 적어줬죠. 그러면 그냥 그 아래에 있는 태그들의 텍스트를 다 모아. 근데 지금 a 태그 아래에 스트롱 태그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스트롱 태그 a 태그 아래에 있는 스트롱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도 모아서 꺼내줘요. 근데 스트롱 태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스트롱 태그에 있는 텍스트가 꺼내지죠. 타이틀. 그래서 URL과 타이틀만 정확히 꺼내서 출력. 오케이. URL하고 타이틀. 왼쪽이 게시글 본문 보기 URL, 오른쪽이 그 게시글 제목.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컨텐츠만 이렇게 크롤링 해 오는 건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본문. 자, 이게 게시글 본문 URL인데, 여기 들어가 봅시다. 자, 게시글 본문. 2022년 게시글 본문에 들어왔어요. 아까 똑같이 구조를, 이 본문, 여기 내용이 궁금하다. 이 내용이 궁금하다면 내용 이 태그 구조를 또 찾아야 돼. 아까처럼 이거 클릭하고 뭐 이쯤 클릭하면 여기죠. 그러면 이거지. 이거 본문. 이거네. div.view-con 이게 게시글 본문을 감싸고 있는 div 태그네. 그쵸? div.viewcon 그리고 혹시 이 웹페이지에 div.viewcon이 이거 하나뿐일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어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맞는데 또 이 홍길동이 또 뭐 다른 집 아들에도 홍길동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뭐 그 홍판서 막내 아들 홍길동 이래버리면은 동명이인이 걸러지죠. 홍길동이 뭐 저 옆집 마을 홍길동은 제외가 되지. 그런 식으로 혹시 div.viewcon이라는 div 태그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홍판서 댁 아들 홍길동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좀 더 안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파악한 거예요. 홍판서 댁 아들 홍길동 이렇게 구조를 파악했고 그래서 딱 그 내용만 긁어오는 또 예제 코드 구현. 여기까지는 앞에 이그제플 2예요. 이그제플 2 URL하고 제목하고 긁어왔죠. 그 URL이 게시글 본문 URL이지. 자, 게시글 본문 URL. URL이 이렇게 서버 주소 뒷부분만 있으니까 앞에 서버 주소를 붙여줘야지. 앞에 서버 주소 붙여주고 게시글 본문 URL을 다시 또 get 가져와요. 그래서 이건 document 2. 이건 게시글 본문 웹페이지예요. 여기서 그냥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했네. 무시하지 맙시다. 굳이 분석했으니까 div.fncwr fncwr 이렇게 적어주는 게 혹시 이 웹페이지에 뷰컨 이 div.viewcon 태그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홍판서 댁 막내 아들 홍판서 댁 아들 홍길동 이래버리면 저 옆집 마을 홍길동은 무시되고
정확히 요 놈이 찾아지죠. 찾은 다음에 그거에 텍스트, 물론 이 div 태그 아래에도 많은 태그들이 있지만 여기 p 태그들이 잔뜩 있죠. 그런데 이 텍스트 메소드가 그냥 그 아래에 있는 태그들의 텍스트도 다 모아요. 모아서 문자열 하나로 다 모은 다음에 그걸 출력. 결국 이게 게시글 본문이죠. example 3도 실행해 봅시다. exception, null point exception. 줄 23에서 null point exception. div가 널이다. 이 말이 이거 못 찾았다는 얘기야. 못 찾았나? FNC 랩이 아니야? 여기 오타났으면 그러니까 홍판서댁 아들 홍길동 이래야 되는데 김판서댁 아들 홍길동 그런 사람 없다. 그래서 이게 못 찾았으니까 널이 되고 이게 널이니까 널 포인트 익셉션이 여기서 줄 23에서 널인데 널점 텍스트 널점 텍스트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 난 거예요. 근데 정작 익셉션은 여기서 났지만 div가 널인 이유는 여기 때문이죠. 왜? 이게 아마 내가 방금 오타낸 것 같은데 아닌지 보려면은 FNCT T가 있구나. 강노트도 수정하자. FNCT 쳐놓고 실행. 오케이. 이게 URL 제목 본문인데 이 줄바꿈 한 줄로 줄바꿈 없이 그냥 다 붙어서 스트링 하나로 나왔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웹 컨텐츠는 줄바꿈 문자가 없어. p 태그나 br 태그로 줄바꿈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p 태그, br 태그 이런 줄바꿈 태그 무시하고 그 태그 사이 텍스트만 긁어와서 하나로 다 모았잖아. 이 메소드가 하는 일이 이 텍스트 메소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요 div의 자식 태그에 있는 텍스트를 다 하나로 모아라. 그래서 요 p 태그에 있는 텍스트만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으면 그냥 한 줄로 쭉 긴 문자열이 돼요. 줄바꿈 문자는 여기 애초에 이 내용이 텍스트에 없어. p 태그가 줄바꿈 문자 역할을 해주죠. 근데 지금 p 태그 부분은 빼고 그 사이 텍스트만 모았으니까 한 줄로 긴 문자열이 되죠. 아무튼 이렇게 이 게시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구현한 게 요 게시글 이 목록 각각에 대해서 그 게시글 본문 URL, 게시글 제목, 게시글 본문까지 크롤링 해와가지고 쭈루룩 출력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쉽지? 뭐 구현도 간단하고. 다음 페이지 목록. 지금 방금 우리가 긁어온 건 여기 첫 페이지에 있는 게시글 목록을 긁어왔어요. 자, 그런데 전체 게시글 목록을 다 긁어오겠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도 넘어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페이지 목록에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 이걸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를 봐. 이렇게 쿼리 스트링 없이 subview.do URL 여기까지 하면 이게 첫 페이지예요. 1번 페이지. 그런데 두 번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간단한 게시판이면 보통 이렇게 물음표하고 뭐 페이지는 이러면 돼. 응?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런데 여기 클릭해서는 뭔가 암호화가 된 뭐 잉크에서 이게 쿼리 스트링을 인크립트 해놨죠. 그렇지만
인크립트 안 된 쿼리 스트링이 들어오는 걸 막지는 않은 거죠. 페이지 2 오케이 넘어갔고 페이지 3 또 넘어갔어요. 오케이 잘 넘어가지네. 자 그래서 이 분석 좀 길게 분석해 놨는데 이 분석 내용이 사실은 뭐 특수한 경우니까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이 긴 분석하는 내용까지 따라서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건너뛰고 요약 부분으로 넘어가도 돼요. 이 정도 분석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이 좀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실력이 두루두루 좀 공부를 해서 이 jQuery 구현 부분도 좀 알고 좀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도 약간은 알고 그 정도 지식이 있어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도 좀 생략하겠고 당장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요약. 아무튼 이렇게 긴 분석 결과 알아냈든 아니면 뭐 우연히 그냥 쳐봤더니 되니까 알아냈든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게시글 목록 첫 페이지 URL인데 쿼리 스트링으로 페이지하고 번호 적어주면 그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길게 분석해서 정확히 알아내든 아니면 그냥 운 좋게 알아내든 어쨌든 알아냈다고 칩시다. 지금 이 긴 분석 과정이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너무 어려워.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2번 페이지 목록에서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넘어가는 방법, 간단한 URL 알아냈고,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몇 번이냐? 게시글 전체를 다 긁어 오려면은 마지막 페이지 번호까지 알아야지. 그래서 분석해 봤어요. 이게 웹페이지에서 요거 누르면 마지막 페이지로 가죠. 마지막 클릭하면 자 이거 2010년 여기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 홈페이지의 첫 게시글이 2010년 1월 15일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서 요 태그가 궁금하죠. 그러면 클릭 요거다. 요 A 태그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됐고 여기 페이지 번호가 보이네. 328번. 그리고 정말 여기 328 마지막 페이지 328번 맞지? 자, 마지막 페이지 번호를 저기서 꺼낼 수 있죠. 자, 요거 이 태그를 봤더니 이렇게 요런 A 태그고 이 부분에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적혀 있다. 그러면 요 태그 이 태그를 찾아야 되니까 요거의 이 A 태그의 부모가 div -inner 그거의 부모가 또 div -paging 자 요런 요거 아래 요 A 태그가 있고 요 A 태그 요 부분이 마지막 페이지 번호다. 자, 저 부분만 꺼내서 추출해야 돼요. 이 A 태그를 찾는 것까지는 그 JSoup CSS 셀렉터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찾아서 href 값 이걸 구한 다음에 이 href 값에서 이 부분만 딱 꺼내는 건 정규식이 익숙하다면 정규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find and replace로 요 부분 제거해 버리고 요 부분 제거해 버리면 페이지 번호만 남겠죠. 정규식으로 해도 되고 그냥 문자열. 왜냐면 이 부분은 언제나 똑같으니까 요거 find and replace로 요거 제거하고 또 요거 find and replace로 제거하면 앞뒤가 제거되면 요것만 남죠. 그럼 마지막 페이지 번호만 꺼낼 수 있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익숙한 방향으로 요 마지막 페이지 번호만 꺼내면 되겠죠. 나는 정규식이 익숙하니까 정규식으로 할 거고 자, 그 예제가 이거예요. 자, 메인 메소드 자, 여기 요 부분 마지막 아까 요거 페이징 밑에 이너 밑에 A 태그
페이징 div 페이징 밑에 div inner 밑에 a 태그인데 a 태그도 여러 개지 참. a 태그 여러 개예요 여기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도 얘만. 자 얘가 class.last죠. 요 a 태그 first, list priv, list next, 뭐 next. 근데 요놈 마지막 last 요거 이렇게 찾으면 되지.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 그로 넘어가는 a 태그를 찾고 마지막 a 태그 찾아서 거기서 href 값 꺼냈고 이 href 값에서 숫자 부분만 페이지 번호가 숫자니까 숫자 부분만 찾는 정규식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그 정규식 패턴이죠. 요걸 이렇게 정규식으로 찾았으면 당연히 찾겠지. 찾아서 그 찾은 부분을 꺼내라. 이게 마지막 페이지 번호. 문자열 찾는 정규식 패턴이니까 문자열로 찾아졌어요. 자, 얘를 인티저로 인티저.parseInt 하면 마지막 페이지 번호 int가 되죠. 됐네, 이제. 자, 1번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씩 가져오는 getPage 메소드 호출. 자, getPage. 그러면 그 페이지 이렇게 하고 페이지는 하고 페이지 번호 적어주면은 그 해당 페이지 URL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페이지는 4 하면 4번 페이지지. 4번 페이지. 자, 요 URL로 가져오면 이 번호 페이지 요걸 가져오게 돼요. 요 4번 페이지, 5번 페이지, 6번 페이지 각각. 자, 가져와서 그 다음은 앞에서 했던 거 그 코드 그대로예요. 꺼내고 뭐 찾아서 제목하고 뭐 본문하고 어쩌고 저쩌고 앞에서 했던 앞에 예제 이그젠플 3 예제 구현 그대로죠. 그런데 이그젠플 3 구현 예제인데 이그젠플 3에서는 첫 페이지만 요걸로 긁어왔는데 이제는 요건 이 페이지 번호 각각을 긁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지 번호는 여기서 1번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전체 다 긁어오는 구현인 거죠. 시간이 좀 걸리지. 한참 걸려요. 왜냐하면 300 아까 300 몇 페이지였어? 300 몇 페이지, 300 뭐 28페이지였나? 그랬고 각 페이지당 게시글이 또 15개인가? 20개인가? 그쯤 되죠. 그럼 총 몇 개야? 몇천 개네. 몇천 개를 하나씩 다 가져오니까 한참 걸리지. 아, 참 이거 한 번 돌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꾸 막 돌리면 우리 학교 웹서버 뻗어요. 우리 학교 서버가 이렇게 사양이 이런 게 디도스 공격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막 열심히 학생들 모여가지고 막 돌리면 그래서 우리 학교 서버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우리 학교 서버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잖아. 뭔가 이 자바가 URL 요청하니까 서버가 그거 읽어서 보내주고 이런 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웹서버에서 뭔가 가져오는 요청 혹은 웹서버에 뭔가 업로드하는 요청을 코딩해가지고 마구마구 멀티 스레드로 몇천 개, 몇만 개가 동시에 막 웹서버에 요청 막 업로드 다운로드 하도록 하면 웹서버가 못 견디고 뻗어버리죠. 그게 바로 디도스 공격이에요. 끝까지 갔나? 아니네. 잠깐 멈췄었지. 서버가 지금 서버가 부하가 걸려서 잠깐 멈췄던 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뭐야, 지금 아직도 2020학년이네. 뭐야, 이거 한참이 정말 한두 시간 걸리겠는데? 그렇잖아, 2019년이야, 이제. 2010년까지 가야 되는데. 한두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한 시간 가까이 걸리겠다.
자, 중지합시다. 우리 학교 서버 뻗어. 강제로 중지시켰고, 우리 학교 서버 뻗으면, 학교 홈페이지 서버가 뻗으면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한테 좋을 거 없어요. 우리 학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취업할 때까지는 우리 학교 창피한 일을 하면 여러분 취업에도 크게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뭐야? 이 부분은 그, 사실은 안 막아서 그렇지, 우리 학교 게시판, 그, 뭔가 좀 조금 허술한 듯 허술하지 않은 듯 이상한데,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쿼리 스트링이 인크립션 돼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인크립션 했다면은, 이렇게 인크립션 된 쿼리 스트링이 아니고, 페이지는 3, 이렇게 들어오면 막아야 돼. 근데 그걸 안 막았어. 안 먹을 거면서 왜 인크립션을 해놨지? 아무튼, 만약에 막았다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인크립션 된 과정 보니까 좀 복잡해. 페이지 번호 넘어가는 내부 과정 보니까 뭐 리다이렉트도 해야 되고 인크립트도 해야 되고 복잡해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쳐서 들어가는 걸 막았다면, 그러면 막혀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 인크립트도 하고 리다이렉트 하는 그 과정을 다 따라가야 페이지 번호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막혔더라도 제이숲을 이용해서 리다이렉션 과정 따라가는 크롤링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그 구현은 이거다라는 건데, 안 막혔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안 막혔으니까. 그리고 아직 여러분은 리다이렉션이 뭔지 안 배웠죠? 이거 리다이렉션 배운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보다시피 제이숲을 이용한 웹 컨텐츠 크롤링 구현이 그리 어렵지 않죠. 자, 이 부분 좀 어려워서 앞부분에서는 건너뛰었고, 지금 따로 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그래도 웹 프로그래밍,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롤링하고는 굳이 그렇게 딱 상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웹 프로그래밍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이 부분도 좀, 이 분석 과정도 좀 궁금하다. 그런 학생만 또 들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렇게 지금 우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보안을 신경 쓰는 형태, 인크립트, 쿼리 스트링 이렇게 인크립트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아닌 그냥 아까처럼 그냥 URL을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아놓지 않았죠. 근데 막아놨다면, 그러면 막아놨으면 할 수 없이 그 인크립, 정확히 분석해서 그대로만 해야죠. 그 분석 과정이에요. 쿼리 스트링이 좀 인크립트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정말 요거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대로 따라서 크롤링을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열어보니까 저기 개발자 창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이 페이지 번호 하나하나가 자, 이렇게 UL 태그, LI 태그 아래에 A 태그들이죠. 그리고 여기 이 A 태그를 클릭하면 어떤 URL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라라는 이렇게 구현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돼요. 자바스크립트 콜론하고 콜론 오른쪽에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죠. 즉 페이지 링크 3, 요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이죠. 이 자바스크립트 한 페이지 링크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 자, 그렇다면 분석하려면 그 다음으로 페이지 링크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소스 코드를 봐야 돼.
그 페이지 링크 자바스크립트 함수 소스 코드를 보려면은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소시스, 이게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탭이에요. 여기서 오른쪽 제일 위에 탑 오른쪽 버튼 누르고 Search in all files, 모든 파일에서 찾아보자. 뭘? 페이지 링크라는 이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이건 아까 그 subview.do 그 링크 요거죠. 요 부분도 찾았고 article list.js에 있는 function 페이지 링크, 이게 소스 코드지. 이 소스 코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바로 찾았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 보안에 취약해요. 왜냐하면 프론트엔드는 모든 소스 코드가 웹브라우저에서 다 이렇게 보여. 뭐 그 트랜스파일하고 미니파이 해서 평범한 초급 개발자는 알아보기 힘든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트랜스파일 되고 미니파이 됐더라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라서 고수 개발자는 쉽게 그걸 분석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보안에 좀 취약해.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 얘기 없는데 점점점 보안이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아무튼 그 웹 개발 쪽도 그러니까 네트워크, 여태까지는 보안하면 네트워크 뭐 통신 이쪽, 그다음에 서버 해킹 이런 주제만 컸는데 프론트엔드, 백엔드, 웹 프로그래밍 뚫기 요 이슈가 점점점 커질 거야.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프론트엔드 분야. 그 구글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 예를 들어 유튜브 컨텐츠 막 그 동영상 막 다운로드 되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막아야지. 그 컨텐츠가 유튜브의 자산인데. 아무튼 되돌아와서 자, 이 소스 코드, 이렇게 소스 코드를 쉽게 볼 수 있고 아주 두 줄로 간단하게 구현되어 있죠. 이게 그 jQuery 라이브러리, 그 한 20년 전부터 아주 널리 사용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jQuery 라이브러리예요. 프론트엔드가 있기 훨씬 전부터 그 널리 사용된 라이브러리고, 그래서 여전히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된 웹사이트가 많아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가면 유지보수해야 되는 웹사이트들, 여러분이 큰 회사 들어갔을수록 이제 막 창업한 벤처라면 모를까, 우리 회사는 그래도 역사가 한 20년, 뭐 30년, 어쨌든 10년 넘은 그런 회사다. 그러면 jQuer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된 옛날 프로젝트들이 당연히 회사에 있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한테 그런 거 간단한 유지보수 시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공부해야 돼. jQuery 알아야 돼요. 백엔드 개발자든 프론트엔드 개발자든 회사 가면 이거 유지보수 해야 되니까. 아무튼 지금은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죠. 아무튼 대충 이분도 사실은 CSS 셀렉터야. 그래서 CSS 셀렉터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폼 태그이면서 네임 애트리뷰트 값이 페이지 폼인 폼 태그를 찾고 그 폼 태그 아래의 인풋 태그들 중에서 네임 값이 페이지인 태그를 찾아라 라는 CSS 셀렉터예요. 즉 이런 태그 아래의 이런 태그를 찾아라. 그리고 VAL, value란 뜻이에요. 이 찾은 요 인풋 태그의 value 애트리뷰트 값으로 이 페이지 값을 채워라 라는 간단한 코드예요. jQuery 공부한 사람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코드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CSS 셀렉터 이 정도는 이미 공부해서 알았어야 됐는데, 알고 있다면 jQuery의 VAL 메소드 달러 괄호하고 CSS 셀렉터 VAL 값 하면 그 태그의 value 애트리뷰트에 요거 없이 채워진다. 요것만 새로 외우면 되죠. 그렇게 채운 다음에 그 폼 태그, 아까 요 폼 태그죠? 그 폼 태그를 submit,
서밋 버튼 누른 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jQuery 공부만 하면 이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엿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게 무지무지 많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네. 요런 태그하고 요런 태그를 찾아야죠. 자, 요런 태그를 찾아야겠지. 자, 이것도 그 폼으로 찾으면 폼 태그 엄청 많고 페이지 폼이라는 이런 단어로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하고 똑같이 소시스에서 태그도 찾아요. 여기 소시스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찾는 게 아니라 태그 부분도 찾아죠. search in all files니까 모든 파일이니까 페이지 폼이었지. 페이지 폼. 봐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소스 코드 두 줄도 찾아졌고 요 폼 태그도 바로 찾아주네. 여기 있네. 근데 subview.do 요 페이지죠. 요 페이지가 subview.do잖아.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는 태그죠. 아까 우리가 찾았 페이지 번호 링크들이 있죠. 여기 페이지 번호 요거 그래서 1번 페이지로 가자 좀. 1번 페이지 맞나? 1번 페이지 맞고 1번 페이지로 지금 왔고 여기 페이지 번호 목록 있죠. 페이지 목록 위에 페이지 번호 목록 위에 있네. 페이지 폼 여기 있죠. 인풋 태그에 아까 페이지 인풋 태그 여기 있죠. 네임이 페이지 인풋 태그. 그리고 이 페이지 폼, 이 폼은 메소드가 포스트고 URL은 articlelist.do고. 오케이. 자, 이렇게 찾았고 폼 태그에 페이지 번호 넘어가는 이런 이걸 클릭하면 결국은 이 폼의 페이지 번호가 채워져서 그러니까 이거 찾았는데 지금 이 두 코드가 의미하는 거, 이 두 줄이 의미하는 거 여기 이 폼 태그 방금 찾은 이 페이지 폼의 인풋 네임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채우고 폼을 썸밋하면은 그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이 페이지 밸류가 1로 되어 있지만 여기다가 이 밸류에다가 넘어갈 페이지 번호 채우고 이 폼을 썸밋하면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페이지로 articlelist.do. 그런데 이게 메소드가 포스트야. 보통 페이지 번호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요청은 get인데 여기는 포스트야. 보통은 페이지 번호 넘어가는 정도의 요청은 get인데 여기는 희한하게 포스트네. 그러니까 이런 건 보안을 신경 쓴 거야. 보안 신경 클릉하기 힘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구현해 놓고 대충 get으로 페이지 값 쳐서 들어가는 거 왜 안 막았지? 그 안 막은 것도 또 웃기다. 근데 URL이 이거죠. 원래 우리가 처음 게시글 목록 URL은 이거였는데 아니야. 이거야. 그래서 이 URL을 포스트 요청하면 그러면 근데 봐봐. 왜 저런 생각이 드냐면 이건 여러분이 역시 그 웹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3번 페이지 누르면 넘어왔죠. 3번 페이지로. 근데 여기 여전히 subview.do잖아. articlelist.do가 아니라 articlelist.do가 아니라 subview.do야. 그런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 3을 여기 페이지 인풋 태그에 채우고 얘를 이 페이지 폼을 썸밋하면 articlelist.do로 이 액션이 URL이에요. 넘어갈 URL, 그 요청할 URL. 여기는 분명히 articlelist.do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subview.do야. 이게 리다렉션이에요, 이런 거. 보나마나 여기 요청하면은 요 subview.do로 리다렉션 하라는 응답이 올 거예요. 리다렉션 응답. 이건 뭐 리다렉션 웹 프로그래밍 리다렉션 공부했다면 다 아는 스토리죠. 흔한 스토리죠. 자, 그걸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기 네트워크 탭에서 자, 이거 눌러서 지우고 요거 누르면 지워져요.
그리고 4번을 누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보여요. 또 좀 닫고 4. 자, 여기 뭐가 페이지 하나 넘어가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뭐 몇십 개, 몇백 개 요청을 웹 브라우저, 웹 서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자, 여기 바로 나오네. 먼저 articlelist.do를 서버에 요청했고, 왜냐면 그렇게 구현됐잖아. 근데 이 요청은 포스트 요청이고, 포스트 요청이야죠. 그 페이지 번호 클릭하면은 자바 코드에 의해서 articlelist.do를 포스트 요청하게 되고, 여기 보면 헤더 보면 포스트지 당연히. 그리고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페이지 값 4가 들어있겠죠. 리퀘스트 파라메터에 이거다. 페이로드. 그치. 페이지 번호 4가 들어있죠. 페이로드가 바로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 폼 데이터를 말해요. 페이로드. 그런데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가 302야. 이게 리다렉션 하라는 스테이터스 코드예요. 이 응답. 리스판스 응답이 리다렉션 하라는 302번 응답을 서버가 한 거예요. 리스판스가 여기 리스판스 이건 헤더. 리스판스 헤더. 이게 스테이터스 코드가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HTTP 리퀘스트의 리스판스의 스테이터스 코드예요. 302번 그 리다렉션 하라는 리스판스가 왔고 리스판스 그 리다렉션 URL은 리스판스 헤더에 여기 로케이션에 들어 있어요. 요 URL로 리다렉션 하라. 여기 쿼리 스트링까지 다 들었네. 요 URL로 리다렉션 하라. subview.do로. 그래서 그 URL로 리다렉션 했어요. 이 쿼리 스트림 부분까지 일치하지. ZMOJD. ZMOJD. 리다렉션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뒤에 리다렉션.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subview.do를 다시 요청했고 이 요청의 리스판스 코드는 200이죠. 정상 리스판스. 그리고 이 리스판스의 바로 콘텐츠, 이 페이지 번호 콘텐츠, 요 웹페이지가 응답된 거죠. 이 전형적인 리다렉션 과정이죠. 그래서 리다렉션, 웹 프로그래밍에서 리다렉션 배웠다면은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그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리다렉션 과정을 이 수업에서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분석 방금 내가 여기 이렇게 보고 알아냈다 그 얘기 적혀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쭉 읽어보면 내가 말로 설명한 내용 여기 다 캡처해서 넣어놨어요. 이 내용이 실력 있는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실력 있는 웹 관련 개발자라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초급 수준에서 관심 있는 학생은 열심히 읽고 이런 내용 공부하는 것을 매우 추천해요. 여러분이 워낙 초급이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 현업 개발자들은 다 뻔히 알고 있는 평범한 내용이야. 처음 듣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은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의욕이 있고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의욕이 있는 학생은 이 내용 읽어보고 공부하는 거 추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 노트 이렇게 캡처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리다렉션 과정을 따라가야만 크롤링을 할 수 있다면 자, JSUB으로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처음 요청한 URL이 articlelist.do죠. articlelist.do를 요청하고 포스트 요청해야 됐죠. 그 다음에 페이지 값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있어야지. 이렇게 jQuery가 이렇게 서버에 요청하죠. 그러면 리스판스가 리다렉션 하라는 리스판스가 오죠. 그 응답으로 오는 리다렉션 리스판스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두 번째로 그 요거 subview.do를 다시 또 요청하게 돼요. 요 세 줄에 의해서.
그래서 자, parse 하면은 처음에 이거 요청했고 리다렉션 하라는 리스판스가 오면 그 리스판스를 따라서 다시 또 이 sub.do를 요청했고 그거의 응답, 이 웹페이지 응답을 받아서 리턴하는 리다렉션 과정을 이해만 한다면 제이수브로 쉽게 이렇게 웹 크롤링을 구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좀 어렵지만 공부하는 거 외우고 공부하고 추천해요.